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에 대한 여야의 평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순방 막바지에 터져나온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도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박 7일간 숨가쁜 일정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짧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번 순방과 관련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뭐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입장 부분 일부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이 퇴색되는 것,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했던 것이고 처음 이제 기자들 앞에 서서 바로 했던 이야기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의 본인의 성과 그리고 한미, 한일 간의 만남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의식하는데 직접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번 성과에서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좀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논란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는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좀 건강하게 토론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 5천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이제 발행시킨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전기차나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도 좀 고난이 예상되는데요. 여러 가지 현지 상황상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게 갑자기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과 함께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 IRA에 대한 좀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정상회담에서 취할 수 있는 큰 진전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죠. 근데 이게 원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금 20년 만에 달러와 유로의 가치가 1대1로 동일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원화의 상승분은 유로화가 지금 약세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뭐 그렇게 과장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까지도 이끌어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나 정부가 뒷받침을 해서 어떻게 IRA 개정이나 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 등을 뒷받침할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장관과 나눈 한마디 문장으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게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박 7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온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엄중한 시기에 이 외교 무대에 나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글쎄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에 좀 충분한 안타까운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논란과 성과는 구분지어서 성과를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이번 순방의 결과를 지금 다 평가할 수는 없다고 기본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요란한 빈수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논란 이야기는 좀 이따 하더라도 네. 우선 조문을 하려고 갔는데 제때 조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한미 관련해서 사실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건 대통령실의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율됐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충분하지 않았고 어쨌건 핵심적으로는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된 진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인플레 감축법은 지난 8월에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전혀 진전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겨우 협상의 안으로 이제 올려놓은 정도인데 사실은 그 전에
8월에 통과되기 전에 5월에 취임했을 때부터 챙겼어야 될 것을 만회할 만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스와프 관련해서도 지금 결과가 지금 당장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두고 한일 관련해서인데요. 물론 이제 그간 정상들이 만나지 못했던 것이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것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성과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왜 만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만나지 못했는가를 보면 2년 9개월 전에 사실은 일본이 그간 이제 과거사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1965년도에 청구권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제보상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2015년에 위안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과 요청하지 마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으면서 이번에 만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심지어 이 회담을 두고 간담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회담이라고 말하고 일본에서는 간담회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엇갈린 상태인 거죠. 이것 역시도 대통령실은 처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미 합의되었다라고 발표했다가 또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보기에도 사실은 원래 홍보했던 것만큼 전혀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오늘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질문을 다시 드려보자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간 있었던 수면 위에 드러났던 그거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입장을 보면 그 100여 개국 이상이 모이는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을 장시간 잡아서 대화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대신에 장관급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짧게 만나든 길게 만나든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는 차원에서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는 뭐 물론 이제 예. 그 경과를 설명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바빴지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정상들은 40분 이상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배려를 했든 아니든 만나지 못했던 건 사실이 된 것이고 예.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은 사실은 48초 만나서 될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회담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어려운 국면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역시도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그래도 뭔가 진전이 있다고 말하는 건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 출근길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지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일단 민주당도 그렇고 해당 내용을 최초로 자막을 달아서 보도한 MBC도 그렇고 국익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인 것이죠.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부분 언급한 게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MBC 보도는 그보다 30분 뒤인 오전 10시 넘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뭐 이 박홍근 원내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은 유튜브나 SNS에 유통되는 영상을 보고 일찍 말했다고 하는데 네. 최초로 트위터라는 SNS에 게시된 시각 역시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20분 뒤인 9시 50분경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에 최초 게시되기도 그리고 MBC가 최초 보도하기도 전에 이 같은 영상이 박홍근 원내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거야말로 정치권과 언론의 유탁인 이 정원 유착이 아닌가. 그동안 뭐 권원 유착이다, 검언 유착이다 MBC나 이 민주당에서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정부에게 불리한 이슈라면 뒷구멍으로 몰래 이 정치권과 언론이 유착해서 동영상을 먼저 공유하고 퍼뜨리는 정원 유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진상조사 필요하다면 수사까지도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뭐 기자분들이라든지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문자 메시지나 다양하게 계속 돌았다고 이야기가 도는데 근데 공식적으로 예. 이제 보도가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찌라시나 그냥 유포되는 걸 가지고 정당의 최고 지도부가 논평을 내는 건 매우 드문 사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이 영상을 가지고 뭐 이 음성 전문가나 소리 전문가분들 대학 교수들에게 많이 맡기지 않았습니까? 네. 발언에 대한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발언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처음에 최초 보도할 때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대통령실에 했는지, 그리고 자막을 달아서 우리가 이 영상을 듣게 되면 그 자막에 달린 대로 사실 듣게 되는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표출되고 있는데 MBC 같은 경우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자막을 달아서 이걸 듣는 국민이나 시청자들이 MBC가 주장한 내용처럼 비속어가 포함된 것처럼 들리게끔 유도했다는 그러한 이 의혹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BC 내부의 제3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 진상 규명을 바란다고 논평을 냈잖아요. 그건 MBC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뭐 표현의 부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알리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비속어 논란으로 심지어는 이게 한국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정황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등장하지도 않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간질까지 시도하면서 동맹을 흔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국익은 정말 안중에도 없구나 하는 참담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권지웅 전 의원님께서 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정말로 국익을 위했다면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해서 지금 이 논란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보도되었던 걸 들어보면 그 이제 워싱턴 특파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미국 의회에 있는 보좌진과 통화를 했는데 그 보좌진이 너희들 인플레 감축법 개정하는 거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 알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의 내용 중에 이 땡땡들의 대상은 지금 미국 의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의회를 비하한 것을 두고 미국 의회 보좌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 역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국익을 위했다고 하면 외교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곡되거나 짜집기 되었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인데요. 저는 사실 이 원본을 원래 처음에 들어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계속 되니까 저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귀로 계속 여러 번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제 귀로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그게 날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음성 전문가가 예. 더 좋은 어떤 근거로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하면 저 역시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예. 이것이 음성이 있는 조건에서 자막이 그것을 유도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여러 번 사람들이 듣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 번 더 들어보라고 하면서 네. 이것은 왜곡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이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네. 말한 것은 저는 더 큰 논란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귀에는 날로 들려요. 네, 제 예. 귀에는 날로 들리는데 누구 귀에는 바로 들리고 누구 귀에 날로 들리는 걸 바로 확정해서 자막 따라서 보도하면서 동맹을 이간질시키는 게 올바른 보도 행태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들리기에는 뭐 날리면 바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갈리는데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나오는 비속어 있지 않습니까? 이 XX 이것마저도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다 뭐 이런 주장도 예, 예.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명백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박진 외교장관과 함께 걸어 나오면서 하는 것을 지나가듯 스케치한 것이기 때문에 음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불규칙하고 그래서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니 그렇게도 들리는구나 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토록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최소한 팩트 체크하는 노력을 하고 보도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이 이렇게 논란을 불거지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듣는 사람의 어떤 이 귀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리 들리는 부분이었다면 적어도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보도가 나갔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보도가 나갔다 손 치더라도 민주당이 해외 순방 중인 순방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이건 뭐 미진했다 저랬다 예를 들면 IRA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제스처가 왜 못 나왔느냐 등등은 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방 나가 있는 상태의 대통령에게 이런 이 지저분한 논란을 더 씌워서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세를 취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저는 이어서 이야기 드리면 지금 이 논란이 이 정도까지 되는 것은 그냥 야당 혹은 아니면 특정 언론사가 이렇게 이슈화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보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어떤 특정 집단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시니까 저는 해명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지금 이 논란은 마치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놓고 그건 별로 문제 없다라고 말한 것과 거의 똑같이 되게 우기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발언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이 논란을 잘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민주당 분들은요, 저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제 기금을 공유하는 행사였어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십조 원의 어떤 기금을 공유하겠다고 했고 우리나라가 약속한 기금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력에 대비해서도.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무슨 일만 하면 기승전 김건희 여사인 것처럼 이 정도의 기금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발목을 잡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정상 외교를 하는데 얼마나 면이 상하는 일입니까? 다들 다른 나라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이 남들을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지금 흔쾌히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이걸 통과시켜 줄까 안 될까 걱정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뭐 부적절한 표현이 다소 섞였지만 나온 이야기겠죠. 저 회의의 성격, 그 성격을 알고 이야기하면 맥락상 이 부분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기금이 통과될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내용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것만 따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지는 그냥 지워버리니까 자꾸 일방적인 주장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이야기 드리면 예. 그 영상과 그러니까 음성과 함께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가 말을 했는데 한국 국회에서 이것을 안 들어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의 모습이라기보다 사실 누군가를 비아냥대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정 갖고도 평론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잘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이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그렇게 약속하고 오는 것 또한 그렇게 적절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놓고 홍보수석은 사실 한국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두고 이 땡땡 놈들이라고 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려 그 자리의 성격을 생각하더라도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렇게 해명하셨으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표정 갖고도 평론을 하시면 예, 잠시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났던 거는 비핵화 약속도 못하고 비굴한 행태로 제가 만나서 있는 거 없는 거 가니고 쓸개를 다 내주는 표정이었다고 말해도 되나요? 어떻게 대통령 표정 가지고 평론을 합니까? 저는 그 들리는 게 잘 다르게 들리신다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조를 내는데요. 우리는 그냥 1,400억, 1억 달러 공여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지웅 전 비대위원 말씀도 그렇지만 그 고작 1억 달러에 대한 공여금도 우리 국회가 내줄지 안 내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 외교 차원에서 우리도 해달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조차 안 지켜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절박함이 앞선 회의와 연결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절박함의 차원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그 국회를 지칭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적절했느냐는 사실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그렇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성일종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봐도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냥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이 정부 출범 이후에 하는 걸 보면 예. 사석에서는 그보다 더한 소리 들어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통령이 직접 하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나 이 여당의 지도부가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칭한 것이 본의 아니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유감을 표명하는 제스처는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정면 돌파에 나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도 이렇게 갈리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홍준표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게
이 1억 달러 공여금과 관련해서 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걱정에서 나온 비판이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공개된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나 또는 당의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이때 사실 역할하라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비록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켜줄까 하는 절박한 마음에 좀 거친 표현이 나왔지만 부적절했다라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 정도는 필요하다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충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밑도 끝도 없이 민주당이나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 주자의 논평으로 제가 뭔가 따로 평가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좀 여기 이어서 좀 이야기 드리면 일단 그 공여 약속 1억 원, 1억 달러 그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2만 5천 달러 정도 약속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 협조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국회를 대놓고 이 땡땡놈들이라고 한 거잖아요. 게다가 당장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것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도 아닙니다. 근데 평소에는 의회주의자라고 말하시면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되게 비속어로 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시지 않겠다? 저는 진짜 되게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감 표명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 근데 국회 지금 대정부 질의 하는 걸 보세요. 이게 대정부 질의인지 대김건희 여사 질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가진 국회를 보고 국민 누구나 비슷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대화가 노출돼서 야당과의 협치에 장애가 된다면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유감 표명 정도로 갈무리하는 게 맞죠. 그리고 예. 민주당이 정말 억울하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적은 액수를 약속한 거거든요. 1억 달러라는 것은. 그렇다면 뭐 대통령의 사적 발언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 세계 무대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건 쿨하게 통과시켜주겠다.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멋있게 반격을 가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요. 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토론을 해주고 계신데 여야도 극명하게 지금 이번 순방 성과를 두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 한번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한숨이 나올 만큼 한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논란만 남긴 이번 순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십시오. 이번 순방을 통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죽창을 들자면서 단절시킨 대일 외교 복구에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백악관의 믿음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빈손 외교와 굴욕 외교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필요합니다. 민주당에 당부합니다.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는 그만 멈추십시오. 이제부터라도 해외 순방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방 이후에 외교 라인에 대한 교체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번에 IRA 개정이나 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 등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글로벌 경제 위기 국면에서 한미 동맹이나 이런 경제 연대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까지 쭉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직접 찾아가서 누구 양해를 안 받아도 되는 분이고 지금 김성한 외교안보실장, 대통령실의 외교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본인의 개인 핸드폰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화제가 됐던 분이에요. 그만큼 두 분 다 지금 특히 미국과의 어떤 네트워크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과의 어떤 사적 관계나 이런 친분 관계가 수십 년에 걸쳐서 쌓여 있는 이 외교적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우리나라 국회를 향한 부적절한 발언이 다소 섞여서 공개됐다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분들을 교체하는 것은 이 국가적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정부 이야기 좀 안 하고 싶은데 민주당의 행태가 하도 염치를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멀쩡하게 새로 지은 연락사무소 800억짜리 북한이 대포 쏴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 라인이나 대북 라인 교체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대포를 맞았습니까? 800억짜리 건물이 무너지기를 했습니까? 그래도 누구 하나 무너지지 않고 주사파 사람들 그대로 다 외교 안보 라인에 남겨뒀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지금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글쎄요, 만약 문책을 요구한다면 외교 안보 라인이 아니라 이 사적 발언이 보도되고 김은혜 수석의 해명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느냐. 예. 조금 더 기민하게 일찍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외신 보도 나오기 전에 할 필요성 저는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홍보수석의 그러면 책임은 필요하다라고. 홍보수석이라기보다는 예. 홍보 라인이나 정무 라인에서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했다면 그럼 민주당의 지적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이 좀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다, 뼈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인정을 했을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하면 또 홍보 라인이나 정무 라인이 서운해하겠지만 예.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상황에서 대미 외교 잘하고 있는 외교 라인을 교체해라? 이건 그야말로 발목 잡기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 외교 라인 교체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홍보 라인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홍보보다도 그냥 외교 라인에 대한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순방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토 순방했을 때 사실 중국에 대해서 경제수석의 메시지가 되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동행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외교 이전에 사실은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전혀 사전 대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캐나다만 해도 사전적으로 대응해서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전기차 보조금 받으면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완전 뒷북만 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챙겨야 될, 그러니까 되려 미국이랑 그렇게 잘 소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전혀 챙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는데 한국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번 외교에서 뭐 만나서 이야기했다 말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 이번 순방을 통해서 좀 드러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예측된다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갤럽에서 나왔고 오늘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이제 주말 32.8%이고요. 일별로 보면 조금 하락한 모습이고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 조사 보면 20%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28%.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일간의 변화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죠. 32.8%로 조금 하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뭐 이렇게도 지금 주중으로 보면은 조금 또 상승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게 주중이기 때문에 주 뒤로 갈수록 생겨났던 논란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20%로 하락한 대통령 이 지지율 갤럽에서는 20%대죠.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갤럽 기준으로 보면 추석 때 조금 올랐었어요. 국정 지지율이. 그러다가 이제 영빈관 논란이 있으면서 조금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내용에는 사실 이번에 순방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비속어 논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저는 지지도에는 지금보다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민주당을 국민들이 딱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를 모욕하는 모습을 또 국민들이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뻔하게 지금 이 부분을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 지지율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 전체 평균 지지율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리얼미터 주 전체 평균을 보면 지난주에 비해서 0.2%포인트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별로 또 따져보면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일별을 보여주실까요? 일별은 이게 지난주에 집계를 마감했었던 이후에가 33.5%에서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집계 시작한 주 초반에 보면 36.4%로 상당히 좀 올랐다가 이 순방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조금씩 떨어지고 이게 결국엔 32.8%까지 떨어진 마지막 여론조사 집계치에는 그 일별로 보면 23일 금요일에는 32.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사실 그 비속어 논란도 공개가 됐었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다만 그 조문 외교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는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참 정확하게 이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문과 관련된 건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서 별 영향이 없었고 다만 비속어 논란은 그게 사적 발언이고 또 대한민국 민주당을 향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냉철하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당분간은 계속 이 정도에서 답보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낮거나 왜냐하면 이 획기적인 모멘텀이 무엇일까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아직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특히 외교 라인이나 경제 라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미 통화 스와프라던가 IRA 개정 등에 대해서 목숨 걸고 추진해야 그거 연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이게 지지율 상승의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8년을 돌아보게 되면 그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 지속되었잖아요. 그 광우병도 얻어맞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지속되는 내내 지지율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선방해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009년 들어서 정권 2년 차인데 오히려 지지율이 많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시작하는 시기에 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까지는 아마 전반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수록 이 작은 논란은 줄이고 이 큰 한방, 한미 통화 스와프나 이 IRA 개정 같은 큰 한방을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제 라인과 외교 라인이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이번 이제 출국을 하기 전에 워낙 현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안들을 좀 잘 풀면 지지율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나토 때도 한 6%포인트 정도 떨어졌었고 다녀와서 이번에도 좀 저희가 기대를 했습니다만 떨어졌던 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건데 이 해외 순방이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까지. 앞으로까지는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번에는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정상이 한국의 정상이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나면 그것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사실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물론 이제 지금 한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성과가 나오긴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속어 논란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이보다는 훨씬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